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건이 이제 대금이 납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회사 자체에서 뭐 자구책이라든가 막 이런 걸 등장시킬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구채권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뭐 이를테면 이제 기업의 매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이런 말씀도 제가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CB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조기 상환, 뭐 풋옵션 이런 것들을 그 CB나 BW 보유자들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점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건들을 정확히 알고 캐치하고 네,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조기 상환 가능성이 많아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들에 대한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한번 중간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뭐 증자 안 되면은 지금 현재 당장 죽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하려면 현금 유동성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9월 맞아서 제가 매집주를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요거는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 꼭 그 많이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5,740원의 발행가로 증자를 참여하려던 제3자들이 지금 현재 돈을 안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EN 플러스 상황을 좀 보니까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제조업 바이오도 아니고 제조업인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EN 플러스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요, 이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자본금이 292억이고, 자본 총계라는 게 있죠. 자본 총계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 회사의 재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회사의 재산이 648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순수한 자본금은 292억이고, 순수한 자기 자금이 292억 들었는데, 이 그 재산이 292억이다. 그러면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648억이면은 자기가 투입한 자본보다 한 두 배 정도 재산이 지금 현재 많긴 많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재산의 내용물이 무슨 고정자산, 쓸데없는 고정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이 재산은 의미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살아나가려면 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체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좀 있어야 뭐 기업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유심히 항상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지금 현금 유동성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5억, 48억, 38억. 지금은 한 135억 정도 돼요. 135억. 자, 이거면은 물론 면피는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자금이면. 그죠? 근데 얘네들이 자꾸 그 갚아가야 할 유동 부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단기 사채도 뭐 144억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매입을 했는데 뭐 돈을 안 줬다든가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가 한 지금 보니까 39억인데요. 예.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부채무가 39억이고 그 유동 금융 부채라는 거는요. 좀 그 부채를 안고 있는 거, 금융 부채를 안고 있는 건데 돈으로 좀 갚아야 될 거. 뭐 요건인데 요게 한 694억. 어쨌거나 유동 부채가 한 945억씩이나 돼요. 유동 자산이 662억이고.
그래서 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 그 자금이 여하튼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망할 기업은 절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이 아직 못 되고 5740 발행가인데 6640 지금 현재가니까 얘네들이 자금을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 발행가보다 주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3자 배정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하튼 제3자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여하튼 지금은 그 발행가 5,740원대 위니까 그 제3자들이 돈을 넣을 가능성은 뭐 분명히 살아는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그걸 걔네들이 못 넣는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얘네들이 EN 플러스가 이제 잘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 매각 뭐 이런 건의 재료를 흘리면서 주가를 띄울 수가 있어요. M&A 건 나오면 주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건이라든가 뭐 증자라든가 시비라든가 BW 발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다만 주가가 대신에 뭐 요 정도 라인대를 일단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CB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지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6월 30일 현재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19회차, 21회차는 상환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회차가 어떤 겁니까? 이거하고 이거 전부 상환 완료된 거니까 지웁시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죠? 414억 정도가 요거 뺀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105, 20, 220. 뭐 요정 그러니까 주식수로 따지면 요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주식수로 전환될 게. BW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요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400, 600, 800, 한 900만 주 정도가 이제 물량화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은 아니고, 그죠? 전환 청구 기간이 12월 6일이잖아요. 22회가. 그러니까 12월 6일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전환 가액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항상 매우 낮으니까 얘네들이 말이죠. 주가가 많이 이렇게 지금 되다가 쭉 밀려버리면 아이고 이거 뭐 주식이 뭐 별 가망 없다. 내가 전환사채 이걸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기 상환. 자, 그렇게 되면은 EN 플러스 측에서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금이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돌려주면은 그만큼 이제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은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다시 또 재매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이 걸려올 때는 좀 굉장히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할 수가 있죠. 11월 달에 11월 초에도 하나 있죠. 11월 초 요거죠. 요게 먼저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한 250만 주 되나요? 196만 주에다가 70만 주니까 207, 80만 주 되겠네요. 207, 80만 주.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근데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내려올 때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 좀 어려운 그런 일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 오늘 주말이라 제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배터리 전시회 이런 거 나왔었죠. 이게 뭐 지금 지나갔고, 이게 뭐 효험이 있는 재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전에 그 고션, 중국 고션 재료 나왔지만은 뭐 그다지 그렇게 약발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EN 플러스가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금을 유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금을 유치. 제3자 쪽으로 안 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 팍팍 떨어질 텐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상과 무상을 그 병행해서 하죠, 여러분. 유무상을 동시에 그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좀 많이 주면서 유상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뭐 물론 자본잉여금이 지금 현재 좀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뭐 무상증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 아마 매각건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쓱 흘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그때 뭐 증자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시비라든가 BW 발행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무상증자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게 흑자가 난 상태에서 무상증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힘들고 이제 매각건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공매는 다행히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그 강한 호재를 등장시켜 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럼 끌어당길 수 있는 환경이냐 상황이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2차 전지주 딴 쪽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먼저 내렸잖아요, 이건.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하방 경직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전의 저점대 라인을 확실하게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6,000원 근처를 종가로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때는 우리가 물량을 축소해야죠. 물량을 축소해야 됩니다. 깨지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매도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죠? 어차피 내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M&A건 모멘텀 또 뭐 자금 융통을 하는 그런 건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다려보고 그리고 반등을 쫙 하잖아요. 네, 그런 타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그 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정보가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 순간적인 정보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정보라는 게 HTS 상의 정보나 뉴스에 나오는 정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 이거 말고 뒤에 숨은 재료 있죠. 숨은 재료, 비하인드 재료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받고 있고 사실이 아닌 거는 잘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러나 사실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 가까운 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영상에서는. 왜냐하면 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현재 스크랩해 두고 있고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재료들로 주가가 움직이면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뭐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좀 받아보실 분들은 EN 플러스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EN 플러스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그때부터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드릴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톡방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무료 카톡방. 그런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는데 EN 플러스 카톡이라고 말씀을 좀 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어떤 종목으로 들어왔는지 아니까 EN 플러스 카톡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네, 이런 분들은 문자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상단 전화번호로. 아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는 EN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가고 매일 급등주를 한번 좀 받아가지고 차익을 좀 팍팍 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을 매일 드리고 있죠. 이런 분들은 1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매니 상담 번호로 1번. 뭐 EN 플러스 1번 뭐 이렇게 주시면 더 좋겠죠. 어떤 종목을 보시고 들어오셨나 제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뭐 간단히 하신다면 1번 1 숫자 1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 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광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광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잡은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네.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네.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예,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